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숨이 막히거나 목이 조이는 느낌을 받아서 내린 적이 있는가? 회의 때마다 극심한 위경련을 느낀 적이 있는가? 시험을 앞두고 갑자기 현기증을 느낀 적이 있는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앞이 하얘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런 증세는 모두 공포 즉 공황장애의 한 증상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현기증, 귀가 먹은 것처럼 먹먹한 느낌, 호흡 곤란이나 구토가 급습한다. 아주 친했던 직장 동료가 공황장애로 병가를 낸 적이 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어린 새아이들의 아빠로 나이 50을 넘다 보니 엄청난 중압감을 느꼈나 보다. 아이들, 사교육비와 장래 문제, 연로에 가는 부모님,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자신의 노후 준비 등 대부분의 가장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엄청난 무게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이다. 도대체 공황장애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도서관에서 관련한 책을 찾아보다가 독일 정신과 의사가 쓴 어느 날 갑자기 공황이 찾아왔다란 제목의 책을 대여했다. 독일의 9천만 인구 중 1200만 명 이상이 다양한 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이 책의 저자 클라우스 베르나르트 박사는 뇌 연구를 통해 기존의 약물 등의 치료 방법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해냈고 자신의 방법이 널리 퍼져 전 세계에 공포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한다. 공포가 엄습하면 뇌는 아드레날린을 방출하라고 명령한다. 이 물질은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신체에 영양분과 산소를 빠르게 공급한다. 공포에서 탈출하도록 엑셀을 밟는 것과 같다. 그런데 현실에 장벽에 부딪혀 옴작달싹 못하는 상황에서 땀이 나고 체온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고 위경련이나 현기증이 날 수도 있다. 이성보다 직관 또는 잠재의식은 매우 정교하고 바쁘다. 이성은 1초당 8개 이내의 정보를 인식하는데 잠재의식은 8만 개의 정보를 처리한다. 사람들이 내리는 중요한 결정의 대부분은 이성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결정한다. 공포는 이성이 아닌 잠재의식의 영역이다. 공포를 느끼는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적 경고이다. 그런데 그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공황이라는 증상으로 발현된다. 공황이 발현되는 생리현상은 4가지다. 첫째, 영양소 부족이다. 채식주의자들은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 둘째, 마약 중독인 경우다. 마리화나의 성분인 THC나 엑스터시, 코카인은 대표적인 원인 물질이다. 아울러 항우울제는 결코 우울증의 원인을 제거해주지 못한다. 펜실베니아대 제이 페니어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75%의 환자는 불쾌한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한다. 마치 자동차에 냉각수가 새고 있는데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고 리필해주는 효과뿐이라는 것이다. 셋째, 습관화된 걱정이다. 걱정을 사서 하는 성향 때문이란 거다. 뇌는 본능적으로 안전을 위해 긍정적인 결과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더 많이 기억하려 하는 본성이 있다. 그러나 걱정이 습관화되면 뇌의 스냅스 연결망 구조가 비관적 사고로 고착화된다. 동시에 뇌는 효율성을 위해 자동 실행 기능을 저장한다. 자동차 운전, 자전거 타기처럼 말이다. 따라서 나쁜 생각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면 개선될 수 있다. 약물 치료는 감각을 조절하는 것이지 뇌의 시냅스 구조를 변화시킬 수 없다. 넷째, 무거운 책임의식이다. 공황은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 발현된다. 긴 간병이나 다니기 싫은 직장 생활을 피할 수 없을 때나 기피하고 싶은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못할 때나 성과에 대한 무게감 등이 예다. 그 원인이 궁금하다면 공황장애로 인해 얻게 된 부수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질문해보자. 술을 진탕 먹어야 하는 회식 자리를 피할 수 있다거나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거나 간병인을 고용해 간병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났다거나 이직을 하게 되었다거나 어떤 현실적인 이익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라. 결론적으로 공황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불편해하는 것을 막아주려는
지극히 정상적인 보호 행동이다. 이성이 아이라면 잠재의식은 어머니처럼 행동한다는 말이 있다. 잠재의식이 하는 말에 경청하라는 뜻이다. 직관은 절대 논쟁하지 않지만 이성은 항상 논쟁한다는 말도 있다. 이렇듯 직관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바보 같은 집 가운데 그야말로 최고봉은 항상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클라우스 베르나르트 박사는 많은 경험을 통해 약 없이 극복해낼 수 있는 처방을 제안한다. 첫째, 파워 포즈 자세를 습관적으로 하라고 한다. 편안한 안락의자에 앉아 두 팔을 목덜미 뒤에 끼고 발은 책상 위에 올려놓고 2분 이상 쉬어라. 마치 사장처럼 말이다. 기분이 좋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긍정적 사고 습관을 가져라. 충분히 오랫동안 공포에 훈련된 뇌는 언젠가 반드시 공황을 겪거나 우울증에 빠진다. 싫어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에 주목하라. 긍정적인 사고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습관이 되고 뇌세포는 시냅스 구조를 변화시킨다. 긍정적인 사고는 자존감을 높이고 활력을 되찾아줄 것이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하라. 내 앞에서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면 신께서 큰 사고를 막아준 것이라고 고마워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글쓰기다. 하고 싶은 것들을 목록에 쓰고 하나씩 실행하라.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을 망치도록 방관하지 마라. 부정적인 단어 없이 10개의 문장 만들기. 무조건 긍정적 단어들을 사용하여 구체적이고 현재형으로 기록하기를 해보라. 예를 들어 이런 글을 먼저 써보는 거다. 매주 3일은 내가 좋아하는 테니스를 친다. 그리고 사람들과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면서 어울리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 이 문장들을 매일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은 후 오감을 다 동원해서 생생하게 상상하라. 시각, 청각, 촉감, 후각, 미각까지 다 동원해서 음미하듯 해야 한다. 그렇게 몇 주를 연습한 후 마음의 준비가 되면 실행에 옮겨라. 몇 주만 투자하라. 당신은 분명 변해 있을 것이다. 넷째, 밀어내기다. 눈을 감고 부정적인 단어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말해보라. 어느 쪽 귀로 들리는가? 반대로 긍정적인 단어를 상상하면서 마음속으로 말해보라. 어느 쪽 귀로 들리는가? 보통 부정적인 단어는 왼쪽 귀로, 긍정적인 단어는 오른쪽 귀로 들린다. 놀랍게도 시각도 그렇다. 오른쪽 눈에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보이고 왼쪽 눈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상되어 보인다. 공포를 일으켜왔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왼쪽에서 보이고 들릴 것이다. 이곳을 오른쪽으로 밀어내는 연습을 해보라. 스마트폰에서 화면을 밀어내듯 말이다. 놀랍게도 몇 번의 연습을 통해 당신의 뇌는 공포를 완화시키며 긴장을 풀어주기 시작할 것이다. 다섯 번째, 슬로우 모션 기술이다. 밀어내기 기술이 잘 안 된다면 슬로우 모션 기술을 연습해보라. 모든 공포는 매우 갑자기 나타나 빠르게 전개된다. 공포 영화가 다 그렇지 않은가? 이걸 슬로우 모션으로 바꾸는 것이다. 교통사고 경험으로 트라우마가 생겼다면 이 장면을 1초를 10분 정도로 늘릴 만큼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으로 상상하는 것이다. 이 기술도 매일 연습하다 보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여섯 번째, 피칭 기술이다. 청각적 공포를 갖고 있다면 들려오는 소리를 좋아하는 개그맨이나 미키마우스나 도널드 덕이 말하는 것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개그맨은 진지하게 말하는 역할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 효과는 공포를 진지하지 않게 변환시킨다. 마치 농담처럼 무시할 수 있다. 밀어내기 기술에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상쇄 기술이다. 좌우로 흔들리는 현기증 증세가 있다면 앞뒤로 흔들린다고 생각해보라. 땅이 푹 꺼지는 느낌이 든다면 땅이 올라온다고 상상하고 벌레가 기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은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상상하면 된다. 온도, 열기 다 마찬가지다. 이 중에 본인에게 맞는 것을 골라서 연습하면 효과가 있다고 한다. 헨리 포드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사랑하거나
떠나거나 아니면 바꿔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